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전년도보다 80% 이상 급증하면서 역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130명 이상이 수화기 넘어 목소리에 속아서 돈을 뜯기고 있는데요. 최근 유행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수법과 막을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을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보이스피싱 워낙 오래돼서 이 단어 자체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거든요, 거의. 그런데 피해가 줄기는커녕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상당히 진흥화되고 있다. 진화 발전한다. 수법을 말이죠. 과거 같으면 이제 어눌한 사투리도 있었지만 그렇죠. 최근에는 아주 말쑥한 세련된 표준어를 씁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는 소위 납치 빙자형에만 국한됐지만 최근에는 기관 사칭형에서부터 상당히 진화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한국 내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시사적인 이슈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시기 같으면은 예를 들면 대학 입학이 상당히 중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추가 입학이 됐으니까 일정한 정보가 필요하고 빨리 돈을 입금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나는 속지 않겠지 하지만 막상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가 오게 되면 여전히 피해자가 되는 이런 것이 반복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지 못한 방법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수법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피해액이 가장 많았던 유형이 대출 빙자형이라고 하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수법인가요? 네, 빈도로 보면 70%를 훌쩍 넘을 정도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은 서민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나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나름대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담보가 필요 없다거나 또는 상당히 낮은 이윤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는 결국 이제 명목상의 돈을 요구하는데 말이죠. 이 명목도 어떤 명목이냐? 현재 신용 등급이 낮기 때문에 등급을 올려야 되니까 일정한 돈이 필요하다. 또는 현재 통장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필요하다. 아니면 나름대로의 보증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속아서 돈을 보내게 되면 결국 그만큼 사기의 이제 피해자가 되는 대출 빙자형이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 마음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굉장히 의심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많이 속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가로채기 수법을 활용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문자를 보내서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당 부분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 분명히 봉착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피해자가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문자 메시지에 일정한 앱을 깔아야 된다고 하는 순간에 앱을 깔게 되는 꼴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전화가 확인하려고 하는 공식적인 기관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사기범들에게 전화가 오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확인한 바가 맞구나라고 하는 이 악성 앱을 활용한 중간에 가로채기 수법 이것 때문에 사실은 꼼짝없이 솟는 경우도 왕왕 발생합니다. 사실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박탈해 가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요즘 악성 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참 많다고 하는데 또 다른 유형도 있다면서요? 대표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관공서의 홈페이지를 가짜를 만들어서 마치 진짜인 것처럼 활용하는 편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수사기관을 활용해서 당신이 현재 통장이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찰청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를 방문해봐라 라고 하면 거기에 마치 진짜 공문서와 유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 또는 자신의 통장이 사기 사건에 연관된 것처럼 이렇게 확신을 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빈발하는 사례 중에 하나가 문자 메시지가 하나 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한 100만 원 상당으로 대금이 결제되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그런 일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전화를 해보게 되면 이 역시 사기 사건과 연루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강원 홈페이지를 가야 된다. 그래서 금강원 홈페이지를 실제로 가서 거기에 일정한 개인 금융 정보를 입력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개인 금융 정보가 결국은 나중에 대출 사기가 된다든가 여러 가지 피해로 연결되는 이와 같은 가짜 홈페이지가 또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방금 화면에도 나갔지만 굉장히 감쪽 같고 그게 직접 들어가라 이게 아니라 연결을 해놓은 링크를 걸어놓잖아요. 그래서 네. 속아 넘어가기 쉬울 것 같은데 이런 가짜 홈페이지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몇 가지 사항을 조금 주목을 하면 되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정부는 go.kr로 이렇게 그렇죠. 그 어드레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면 go가 아니고 예를 들면 og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보면 아주 면밀하게 보지 않는 한 이제 속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제 그런 상태고요. 또는 옛날 그 홈페이지를 첫 화면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여전히 가짜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특히 요즘에 이런 악성 앱을 통해서 지인이다 이래서 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하고요. 결국에는 피해를 안 보려면 악성 앱이 내 휴대전화에 안 깔리도록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기초적으로는 그 의심되는 그 URL 자체를 네. 클릭하지 않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예를 들면 이제 청첩장 같은 경우에 이제 문자를 통해서 오는 이런 것도 이제 클릭하지 않는 네. 뭐 이런 것부터 이제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돈을 뜯기는 피해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현금 인출책이 되는 피해도 있다면서요? 네, 소위 말해서 이제 고액 알바 대행을 원한다. 뭐 예를 들면은 가택 집에서 말이죠. 네네. 예를 들면 이제 문화상품권을 대행하는, 구매하는 알바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는 그것이 뭐냐면 통장을 대여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일정한 돈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이제 100만 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90만 원을 문화상품권으로 이제 구매를 해서 네. PIN 넘버만 보내라고 하는데 결국은 통장 번호를 알려주는 순간 결국은 사기죄 공범 내지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의 범죄자로 그렇죠.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통장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좀 이상하다 싶은 건 무조건 클릭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